이 설계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 없이 거의 완성에 가까운 설계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설명할 것이고요. 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 그냥 제 생각과 느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가 없고 비전문적일 겁니다. 1층입니다. 1층은 가게고요. 카페로 쓸 계획입니다. 전체 땅 면적은 41평, 41평인데 도로로 내주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도로로 내주고 나서 남는 땅에서 건폐율 60%를 적용하다 보니까 바닥 면적을 약 20평 정도밖에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 면적이 약 15평, 49.75제곱미터, 15평 정도가 나왔고요. 근데 왜 1층은 15평밖에 못 썼느냐? 바로 옆에 있는 이 주차장 공간 때문입니다. 이 공간을 빼고 또 이 공간에는 정화조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약간 1층으로 보자면 처마 부분이 됩니다. 이 집의 전체적인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강릉시는 대체로 남동향 집들이 많습니다. 강릉시청에서 안목항 쪽으로 가는 강릉의 가장 주요 도로 방향에 맞춰서 집을 짓다 보니까 강릉의 대부분의 집들이 약간 남동향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남향에 딱 맞춰서 지어진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을 보면 약간 어색한 느낌도 들어요. 남동향의 특징은 해가 바로 들어오고 해가 일찍 빠져나갑니다. 여름에는 남향보다 혹은 남서향보다 조금 더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 남동향은 겨울 되면 해가 바로 들어오긴 하지만 일찍 빠지기 때문에 겨울이 그다지 또 따뜻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집들은 단열이 다 잘 됩니다. 여기는 중부 1지역이라서 중부 1지역에 맞는 단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고 기밀한 시공이 이루어지면 예전 그런 주택들처럼 춥지 않습니다. 대신 일조량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해를 가리는 것 없이 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남향집들의 일조량이 가장 좋습니다. 햇볕이 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남향집들이 밝습니다. 북향집들이 좀 어두워요. 낮에도 그 등을 켜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가 잘 들게 되면 집에 자연스럽게 소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향집을 선호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1층은 제가 카페로 쓸 공간인데요. 이게 15평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로스팅룸과 화장실을 제외하면 약 12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동향으로 나 있는 이 창문들을 가급적이면 큰 창문, 넓은 창문으로 했어요. 알루미늄 창으로 했습니다. 알루미늄 창으로 하게 되면 창틀을 조금 더 얇게 할 수 있어서 유리 면적이 넓어지고 그래서 좀 더 풍경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 테이블입니다. 여기가 뭐 에스프레소 머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로스팅룸은 좀 작아요. 그리고 이쪽은 남녀 화장실인데요. 통과하는 길이 아닌 딱 막혀있는 이런 쪽에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 남녀 화장실의 위치에 대한 에티켓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여자 화장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바로 같은 붙어있는 문이 있는 공간을 사용할 때는 이 공간을 지나쳐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라면 남자들이 이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서 가야 돼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눈길이 자연스럽게 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나오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칠 수도 있고 되게 어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여성들은 약간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기를 남자 화장실로 하고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가지 않게 여기를 남자 화장실로 하고 여기를 여자 화장실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손님들이 앉는 테이블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여러 명이 한 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을 놓을 겁니다. 저는 굳이 시간을 정하지 않으려고요. 노트북으로 작업하실 분들은 와서 몇 시간이든 하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혼자 오셔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테이블이고요. 이거는 모여서 커피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문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작은 것은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걸어 들어와요.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또 처마가 생기기 때문에 비를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은 처음에 창을 두기로 했다가 좀 창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창이 너무 많으면 안이 너무 휑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포치와 계단이 있는 곳입니다. 이 포치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프라이버시가 조금 보호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할 때 여기 안에서 우산을 펴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집을 지으실 때 포치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이쪽이 신발장이고요. 그리고 계단 이렇게 올라와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2층 이제 주택입니다. 저 계단실 올라오면 바로 중문이 있는데 이 중문을 이쪽 아래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계단실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괜찮은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중문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이 주방이 나오고요. 주방을 지나면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다음이 이제 안방. 작지만 이렇게 쓰레베이 구조가 되는 거죠. 채광은 무척 좋은 집입니다. 뒤로 뭐 없어요. 간단하지만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뭔가를 다 어떤 끼워 넣어 보기 위해서 참 애를 쓴 설계입니다. 여기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일랜드 식탁을 놓을 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만약에 조리대를 놓을 경우 여기에 인덕션이라든지 이렇게 화구를 놓을 경우에 그 위에 이 환기를 시켜주는 덕트 이 덕트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좀 난감합니다. 요즘 이렇게 여기 아래쪽에 붙이는 태우는 덕트도 있고 한데 너무 고가고 그리고 위에 덕트를 설치하자면 또 지붕 공사를 또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 싱크볼을 놓고 이쪽에 화구를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창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보통 주방 있는 부분에 이렇게 바깥을 볼 수 있게 혹은 환기를 위해서 창을 두는데 저희는 이 뒤 풍경이 뭐 그렇게 꼭 권장할 만한 좋은 풍경도 아니고 창이 꼭 있어야 될 뭐 채광이 필요한 곳도 아니고 해서 벽면을 좀 다른 걸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아일랜드 식탁은 여기 3m에 이게 폭이 90짜리 그리고 따로 식탁을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 겸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일반 의자보다 조금 높은 바스툴 같은 조금 높은 의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은 4m에 4m에 3m 60 되게 작은 거실입니다. 거기다가 3층 올라가는 계단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거실이라고 하기도 참 옹색한 거실이지만 그래도 이쪽 잘 보이는 멋진 풍경이 보이는 창이 있기 때문에 이 소파 위치를 잘 잡는다면 작지만 예쁘고 또 개방감 좋은 거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픈 천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과 욕실로 들어가는 그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계를 해주신 우리 설계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시선이 먼저 가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중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시선이 이쪽으로 쭉 갑니다. 근데 시선이 여기서 딱 막히는 것보다 이만큼 더 가게 되면 조금 더 개방감을 느끼게 되고 덜 답답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들어왔을 때 바로 문이 보이는 것보다 문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개방감이 좋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 안방에 들어오게 되면 기역자로 꺾인 이게 코너창입니다. 이쪽이 붙박이장이고 작지만 드레스룸을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작은 세면대를 놨어요. 이 아래 로봇 청소기를 둘 계획입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는 뭐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필터 청소라든지 물도 갈고 하기 때문에 그 배수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변기와 샤워실이 나옵니다. 볼일 보고 씻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식구들 생각은 다릅니다. 소방관 창입니다. 2층 이상 건물부터 각 층마다 이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3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바깥 테라스. 이 테라스 면적이 약 1.3평 정도가 돼요. 집이 19.33평이고요. 그 합치면 약간 딱 20평이죠, 20평. 이 테라스를 실내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그냥 이 전체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야외 공간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필요하다. 여기서 뭐 빨래도 늘고 여기도 안에서 커피도 마시고 바람도 쐬고 뭐 날 좋을 때는 여기에 침상 하나 놓고 야전 침대 하나 놓고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난간을 유리로 할 겁니다.
어차피 풍경을 보기 위해서 만든 창이기 때문에 풍경을 가리지 않는 유리 난간으로 할 거고요. 유리 난간의 장점은 굉장히 모던하고 깨끗하고 그 걸림 없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조금 비싸고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도 그래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든 다용도실입니다. 여기 계단실 덕분에 나온 공간인데요. 그래도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그 다음에 뭐 각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여기 싱크볼과 여기 화구, 가스레인지 같은 것을 놓을 수 있어요. 뭐 웬만한 들어갈 것들은 다 들어갔어요. 이 문을 이게 슬라이딩 문으로 했어요. 좁은 집은 이렇게 여닫이로 하게 되면 이렇게 걸리는 부분,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공간이 조금 공간을 버리게 되죠. 이 슬라이딩 도어를 하게 되면 비울 필요 없이 모든 공간을 채워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비싸고 하자 위험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일반 문에 비해서. 여기가 3층입니다. 3층은 총 12평, 딱 12평이에요. 이렇게 2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이고요. 그 계단에서 이 복도를 지나면 오른쪽 방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방 1이 있습니다. 3층에 방 1, 방 2개가 있어요. 왜냐? 딸과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이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에 이렇게 변기와 세면대 위치는 좀 이제 바꿀 겁니다. 또 3층에 있는 소방관 진입창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너창이 있고요. 여기는 이 서쪽으로 긴 세로 픽스창을 하나 더 뒀어요. 왜냐하면 이쪽 이 풍경이 참 좋습니다. 해도 물론 그 지는 해가 들어와서 겨울에 조금 더 따뜻하기도 하지만 이쪽이 대관령, 태백 줄령이 보이는 쪽이거든요. 풍경이 특히나 또 3층에서 보는 풍경이라 풍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도를 지나면 다른 집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글쎄요, 과연 1년에 몇 번을 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로 제가 쓰거나 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 아들놈이 입안까지 쓰거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좀 좁긴 하지만 되게 아늑한 방이 되겠죠. 한 명이 쓰기에는 충분합니다. 여기는 오픈 천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단에서 보면, 여기 복도 여기서 보면 이 아래층 이 거실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유리 난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복도를 지나는 요 난간도요. 3층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많은 규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어려웠고 길어졌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건축 인허가 편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열도, 그러니까 이 콘센트 두는 설계도입니다. 콘센트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거나 혹은 개수를 더 늘리거나. 그 다음에 조명에 관한 설계도입니다. 이건 그냥 훅훅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수선하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